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접수 현황과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등 이민자 보호 도시에 불체자를 단속하는 특수대원을 투입합니다. 뉴저지 주법원이 잉그루드 클립스 내 600세대 규모 대형 아파트 개발안을 허가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해 격리 생활을 하던 미국인 300여 명이 어제 전세기편으로 귀국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도쿄 마라톤 대회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중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감세와 주식 투자 세제 혜택 도입을 추진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재외선거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접수 현황과 투표 장소 및 운영 시간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신고 신청인은 총 7,552명으로 20대 총선보다 18.9% 증가됐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의 경우 20대 총선 3,528명에 비해 5,519명으로 1,991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재외선거인은 606명, 영구명부 등재자는 1,427명으로 전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열리는 재외투표 장소로 맨하탄 소재 뉴욕 총영사관 8층을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로 지정 운영하며 4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운영 예정입니다. 이외 뉴저지 한인회와 필라델피아 6705 올드욕 로드에서 투표가 가능하며 이 두 곳의 투표소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30여 명이 체포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이 한동안 중지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약 500명의 시위자들이 타임스퀘어에 모여 뉴욕 공립도서관을 시작으로 톰슨 로이터까지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민구치소의 영구 폐쇄를 주장하면서 톰슨 로이터가 이민자 정보를 정부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익관계의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etention and deportation in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able to function without the cooperation of private corporations. The world is full of people that are suffering and most people are not paying attention. 이들은 이민세관 단속국과 협업하는 것은 정부의 이민자 탄압에 공조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대는 타임스퀘어 7번 스트릿을 막았고 어떤 사람도 불법 체류가 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사인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시위로 시위대 남성 10명과 여성 20명이 소란 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M7, M20, M104 등 대중교통의 운행이 한동안 중지됐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공하는 등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뉴욕주 등 이민자 보호도시를 대상으로 단속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의 시민권, 영주권자에게 제공하는 자동 입국 서비스인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을 중단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수대원 100명을 이민자 보호도시에 파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뉴욕의 이민자 보호도시에 불체자를 단속하는 특수대원이 투입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이민자 보호 도시인 뉴욕,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휴스턴, 보스턴, 뉴올리언스에 국경순찰 특수대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특수대원 투입으로 인해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정부는 이민세관 단속국을 상대로 대처하는 방법인 나의 권리 바로 알기 안내문을 시정부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모국어를 사용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액션 NY 핫라인인 800-354-0365를 개설하여 각 커뮤니티 단체 변호사와 무료로 컨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은 영어를 포함한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택에서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될 경우 본인이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불체자 집중 단속은 오는 5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저지 주 법원이 뉴저지 잉글우드 클리프스 내 600세대 규모 대형 아파트 개발안을 허가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지혜를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타운 정부 측은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뉴저지 주 법원은 잉글우드 클리프스에 347채의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명령하고 개발사의 600세대 규모 대형 아파트 건립안을 허용했습니다. 그중 20%에 해당하는 120세대는 저소득층 아파트로 할당되게 됩니다. 잉글우드 클리프스 타운 정부는 개발사의 개발안을 허가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주 법원의 판결은 저소득층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잉글우드 클리프스에 내린 징별적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타운 정치권이 공화, 민주, 양당으로 갈려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현실도 재판에 불이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우드 클리프스 측은 소규모 타운에 저소득층을 위한 대형 아파트가 건설되면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는 피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타운 정부 측과 개발사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고 불협 화음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먼드 프린세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집단 발생해 우려가 컸습니다. 한편 열흘 이상 격리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 미국인 300여 명이 어제 전세기 편으로 귀국했습니다. 크루즈선 다이먼드 프린세스는 미국인 38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라 일본에서 약 2주간 격리됐는데 그중 미국인 4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일본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됐고 나머지 300여 명은 미국 전세기를 이용해 돌아와 또 다시 14일간의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중 14명은 크루선에서 하선하고 나서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른 승객들과 격리 조치되어 전세기에 올랐습니다. 미 정부는 이들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전세기 내부의 특별 차단 구역으로 이송해 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도쿄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참가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도쿄 마라톤 대회의 규모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소됩니다. 도쿄 마라톤 주최 측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일반인 참가 이벤트를 제외한 전문 마라토너와 휠체어 선수만 참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 마라톤은 뉴욕, 런던, 베를린, 보스턴, 시카고와 더불어 전 세계 6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약 3만 8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경기를 11일 앞둔 시점에 축소가 발표되면서 대회를 준비한 마라토너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지난 2월 6일 중국에서 오는 선수들의 비자 제재를 한 뒤 발표한 것이라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미 등록한 일반인 선수들은 1년 뒤인 2021년 대회까지 참가가 가능하며 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중국 전역에서 7만 500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고 1,7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의 감염이 확인된 경우만 400건이 넘습니다. 이번 도쿄 마라톤 축소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7월 24일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주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021 회계 연도 예산안 중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생 부모와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원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4조 8,9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연방교육부의 예산안을 현재보다 56억 달러를 줄여 66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학부나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해 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졸업 후 공무원 또는 교직, 비영리 단체에서 20년 이상 일하면서 월 페이먼트를 납부했을 경우 남은 채무액을 탕감해주는 연방학자금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6개월까지 연방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스태포드 학자금 대출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부담이 향후 10년간 180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해주는 것으로 최고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추가 교육 기회 그랜트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학부생 부모와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금액도 제한됩니다. 예산안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포진돼 예산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감세와 주식 투자 세제 혜택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산층을 위한 텍스컷 2.0, 일명 세금 감세안은 11월 대선 2개월 전인 9월경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산층의 표심과 증권시장의 투자 장려를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의 레리 알렌 커틀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중산층에 대한 커다란 추가 감세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중산층 세금을 10% 감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아울러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연간 소득 20만 달러 이하의 개인에 대해 주식 투자액 10,000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10에서 37%로 소득에 따라 7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중 22%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소득 4125달러에서 85,525달러와 24% 세율이 적용되는 85,525달러와 163,300달러, 개인소득자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율을 15%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백악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규모로 급증한 상태여서 이번 중산층 대상 세금 감세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추가 감세안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퀸즈에서 29세 형사과 경찰 한 명이 어머니의 집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에 대한 정확한 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만 뉴욕시 경찰관 10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뉴욕시 경찰관 동료들과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지난 12일 뉴저지 뉴밀포트에 사는 70세 한인 김성 씨가 67세 누나와 63세 여동생을 태우고 팰리세이드 블루버드에 운전 중에 다른 두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아파트 옆 주차장 메탈 가이드를 뚫고 15m 아래로 떨어져 전복됐으나 사건 직후 운전자 김 씨가 긴급한 상황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먼저 엔진을 끄고 안전벨트를 풀러 차 안에 타고 있던 모든 가족들을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지난 주말 할렘 132가의 프랑스 여행객 커플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손에 뾰족한 흉기를 이용해 이 여행객 커플을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커플 여행객은 할렘 병원에서 치료를 했으며 현재 여자친구는 프랑스에 돌아가 미국에 남아 치료 중인 남자친구를 위한 치료비를 모금 중에 있습니다. NYPD에 검거된 칼리피 형은 2015년과 2019년에 걸쳐 3건의 폭행 및 치사 전과 경력이 있는 범죄자로 밝혀졌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새 세금 보고서 양식이 나왔습니다. 글자가 더 커지고 정보 기재란도 넓어져 기본 공제액이나 과세 대상 소득을 훨씬 쉽게 기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65세 이상일 경우 해당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산하 호프 장학재단의 2020년 장학금 신청 마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청 마감은 2월 29일 오후 5시며 선정되면 1인당 2,5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선발 과정에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열망이 담긴 지원서도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 은행 지점이 있는 지역의 합법 거주자로 올가을에 대학을 입학할 예정자들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를 앞둔 김광현이 2020년 알아야 할 선수 랭킹에서 31위에 뽑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세인트루이스와 2년 8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환영받을 만한 인물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힙합 본고장으로 불리는 LA에서 한인 믹싱 엔지니어 데이비드 김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에 이어 최근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의 곡은 귀에 더 꽂히고 중독성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유명 래퍼 켄드릭 라마, 힙보이, 트래비스 스캇, 아리아나 그란데와 같은 유명 래퍼들과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힙합 분야에서도 한인으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며 비영리 교육 사업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020년) 세금 보고 시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김광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2020년 세금 보고 절차, 해외 금융자 신고 절차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세금 보고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보고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나 또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오늘 좀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세금 보고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서류는 소득 증명 서류입니다.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한국으로 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 W2를 받아주시면 되고, 또 독립계약자 이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일하시는 분들은 또 1099이라는 또 중요한 서류를 받으시는데 반드시 챙겨야 되는 서류고, 그 밖에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런 것이 다 1099이라는 서류예요. 어떤 1099 서류든 다 IRS에 보고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누락이 되면 몇 달 있다가 IRS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99 서류들은 꼭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퇴연금 관련해서 내가 은퇴연금에서 자금을 인출했거나 그러면 또 역시 1099는 리타이먼이라는 약자인데요. 이런 서류도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뉴저지에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납부한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건강보험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신 분들은 1095A, 그리고 일반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1095B라는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이 큰 직장들은 또 1095C라는 건강보험 증명 서류를 또 발급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건강보험 증명 서류 꼭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분 증명을 위해서 운전면허증 4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모게지 공제 스테이트먼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1098이라는 공제 서류인데, 이 모게지와 재산세 내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되고, 대학에 다니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학비 증빙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게 1092T라고 하는데, 그 학자금액에 관해서 에듀케이션 크레딧을 또 2,000불, 2,500불 뭐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또 중요한 세금 공제 서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교회 헌금하시면 헌금 증명 서류를 교회에서 발급해 줍니다. 또 여러 가지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하시면 기부금 했다래 가지고 그 레터를 발급해 주는데 회계사님께 가져다 드리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 자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세금 보고하는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한 집에서 살았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으로 발급된 주소 증명 서류를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가정통신문, 뭐 스쿨 레코드, 아니면 그레이드 리포트, 아니면 아이들 소아과 가서 치료받았을 때 그 닥터 스테인먼, 뭐가 됐든 제3의 기관 사람이 아이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발급해준 어떤 서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 교육비, 엄마 아빠가 둘 다 직장에 다니시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 데이케어에 보내게 되는데 이 데이케어 익스펜스도 텍스 크레딧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레터를, 증빙서류를 받아서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또 집을 구입한 경우에 첫 해, 그 해는 여러 가지 클로징을 하면서 이 공제된 금액들이 있어요. 뭐 또 추가로 낸 금액들도 있고, 그래서 클로징 스테이먼트를 준비해 주시면 그 안에 또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익스펜스들이 있고요.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던 자동차 마일리지 기록도 기록을 해서 주시면 다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저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문제가 많다는 걸 들었어요. 네. 근데 누가 뭘 신고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간략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라고 표현은 되는데요. 이걸 다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세법상에는 딱 두 가지 신분밖에 없는데 그 세법상의 레지던트는 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하실 때 비거주자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그럼 무엇을 신고했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금융계좌가 있어요. 은행계좌, 보험계좌, 뭐 연금계좌, 뭐 기타 등등 1년에 10,000불이 넘었을 때는 다 연방 재무부에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00불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계좌당 10,000불이 아니라 내가 계좌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합쳤을 때 잔고가 10,000불이 넘은 적이 있으면 그 10개의 계좌를 다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계좌당이 아니라 다 합쳤을 때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 부분 꼭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규정 이해가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인데 못했을 경우에는 연당 10,000불이라는 이 벌금 규정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상세한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해외 금융계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쪽 전문가의 공인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 전문가를 찾으셔서 세밀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유념해야 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광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해외 자산 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